로제타 스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 유물은 약 114cm 높이, 72cm 너비, 28cm 두께의 큰 검은 그레노도라이트 조각입니다. 무게는 약 760kg입니다. 이 유물은 기원전 116년에 새겨졌습니다. 프랑스군인 피에르 프랑수아 부사르가 이집트의 라시드 마을 근처의 요새 건설 작업 중에 발견하였으며, 이 마을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집트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당시 프랑스 원정군에 의해 로제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돌은 세계의 별개의 비문을 보여주며 사실상 지난 200년 동안 동일한 텍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중간에는 데모티거가, 하단에는 고대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는 성전 사제의 신성한 문자로, 데모티거는 말기 이집트의 일상 행정 문자입니다. 고대 그리스어는 TMIC, 지배 법원의 공식 언어였습니다. 이 유물에 대한 해독 작업은 204년 동안 누적된 학문적 기록에 의해 프랑스 학자 장 프랑수아 샹폴롱이 182년에 완료한 것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영국의 다재다능한 인물 토마스 영의 기초적인 필로로지 작업에 기반하여 고전 필로로지의 현대 분야에서 가장 완전히 해결된 질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과거 200년 동안 대중적으로 프레임된 관점에서 이 유물은 현대 이집트학의 기초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실제 돌 표면에서 생존하는 것은 분석 도구로 익었을 때 19세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서구 대학의 계산 언어학 프로그램, 구글 아츠 앤 컬처 프로젝트, 이집트학을 위한 호주 센터와 협력하여 220년에 시작된 F프리티우스 프로젝트 등 여러 자격을 갖춘 연구 이니셔티브가 고대 문자 자료집에 시스템적으로 현대 AI 방법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실질적이며 방법론은 동료 검토를 받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돌 표면의 세 가지 문자에 대한 누적된 계산 분석과 이집트 상형 문자, 데모티거, 그리스어의 비교 패턴 이식이 보다 넓은 시대의 텍스트 자료집을 참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 분석은 에스태블리시드 챔펄 폴론 프레임워크에 의해 200년 된 배중의 이해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던 특정 결과를 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은 실제하며 해독 또한 실제합니다. 누적된 AI 작업이 이제 이 고대 텍스트 중 하나의 특정 내용을 제시한 것은 현재 문서화된 학문적 참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200년의 대중적 프레임은 더 이상 완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AI 분석이 무엇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그 발견이 지구의 모든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 중 하나를 이해하는데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로제타 스톤이 실제로 무엇인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독 과정에 대한 대중서사가 항상 더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제타 스톤은 무작위 텍스트가 아닙니다. 정치적 문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기원전 116년 멤피스에서 모인 이집트 사제의 상원에 의해 발행된 공식적인 선언문입니다. 이는 재위 중인 왕 톰이 5번째 에피파니스를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선전입니다. 정복된 인구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외국 왕조에 의해 위임되었습니다. 톨릭 왕조는 기원전 305년 이후 이집트를 지배해왔으며, 이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하나인 토미 퍼스토더가 알렉산더의 사후 왕국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토미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어를 구사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초기에는 이집트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국 엘리트로서 이집트를 통치하였으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와 다른 종교를 실천하고 3000년의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톰 왕조가 직면한 도전은 정당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복된 인구에게 당신이 그들을 통치할 권리가 있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토미는 전략적 동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종교적 관행 또는 적어도 그 외관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스타일의 사원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왕조로부터 이어지는 전통 속에서 신적인 왕으로서 이집트 문맥에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제와 동맹을 맺고 종교적 지지를 대가로 사원에 경제적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멤피스 선언문, 즉 로제타 스톤에 새겨진 텍스트는 이러한 정치적 배치의 산물입니다. 멤피스에서 모인 사제들은 토미 5번째를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미덕을 나열했습니다. 그가 사원에 베푼 혜택을 목록화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동상이 이집트의 모든 사원에 세워져야 하며 그의 명예를 기리는 축제가 열리고 그의 숭배가 영원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계약이었습니다. 사제들은 신적인 정당성을 제공했습니다. 왕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돌에 새겨져 이집트 전역의 사원에 세워져 이 어레인지먼트가 가시적이고 영구적이며 공적인 것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 가지 문자는 세 가지 청중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상형 문자는 신들과 신성한 전통을 유지하는 사제들을 향해 작성되었습니다. 상형 문자는 3000년 이상 동안 기념물, 무덤, 종교적 텍스트를 위해 사용된 영원의 문자 시스템입니다. 기원전 196년까지 상형 문자 해독 능력은 소수의 훈련된 제사장 계층에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신들은 읽을 수 있었다고 종교적 틀에서 주장했습니다. 상형 문자 새김은 인간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영구적이고 신성하며 변하지 않는 진수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악마의 텍스트는 문자 해득이 가능한 이집트 인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데모틱은 계약서, 편지, 행정문서 및 문학에 사용된 후기 이집트의 일상적인 문자였습니다. 이는 수세기 동안 이전 이집트 문자에서 발전하여 점점 더 필기체와 약어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PMIC 시기에 데모틱은 교육받은 이집트인들이 실제로 사용한 문자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당신의 칙령을 읽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데모틱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리스어 텍스트는 지배 엘리트를 겨냥했습니다. 그리스어는 톰의 법정, 군대, 행정의 언어였습니다. 권력의 언어였습니다. 이집트의 그리스 공동체는 작지만 지배적이었으며 정부의 기구를 통제하는 식민지 인구였습니다. 칙령의 그리스어 버전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버전은 동일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중적인 서사가 학문적인 현실과 분기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세 가지 문자로 된 동일한 텍스트라는 문구는 일반 청중에게 돌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단순화입니다. 하지만 신중한 필로로지 분석 기준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버전은 대략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동일한 일반 내용을 전달하지만 단어 대 단어 번역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각기 조정된 적응물입니다. 각 버전은 의도된 청중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각 버전은 침령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합니다. 각 버전은 언어적 및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수사적 관습을 사용합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이 사실을 100년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버정단의 차이점은 목록화되고 분석되며 열띤 논의가 학술 문헌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언어로 된 동일한 텍스트라는 대중적 표현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해독 목적을 위한 돌의 본질적 유용성을 포착하기 때문입니다. 텍스트가 대략 평행하다면 학자들은 이미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여 읽을 수 없는 이집트어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토마스 영이 시작하고 장 프랑스와 샹폴롱이 완성한 것입니다. 샹폴롱의 성과는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기원 1822년 10월 27일 그는 파리의 아카데미 인스크립션 아 벨레트라에 자신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상형 문자가 순전히 상징적이지 않으며 각 이미지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신비로운 그림 글씨가 아니라 음소적 요소를 포함한 복잡한 문자 체계임을 입증했습니다. 상형 문자는 소리를 철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름은 음소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샹폴롱은
로제타석과 다른 기념물의 왕실 카르트를 사용하여 개별 상형 문자 기호의 음소적 가치를 식별했습니다. 음소 원리를 확립한 후 전체 문자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독은 현실적이었습니다. 방법론은 타당했습니다. 샹폴롱이 세운 기초는 이집트학 연구의 두세기를 지탱해왔습니다. AI 분석이 밝혀낸 것은 샹폴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 무엇을 말하고 세 가지 버전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불완전했습니다. 구글 아트 및 문화 프로젝트 페브리시우스는 2020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 상형 문자 번역에 AI를 대규모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호주 이집트학 센터와 맥쿼리 대학교가 협력하여 개발한 페브리시우스는 기존의 상형 문자 텍스트를 학습한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번역을 돕고 비전문가가 글쓰기 체계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시 맥쿼리 대학교에 있었던 카밀라 데바스 다이스는 프로젝트의 주요 이집트학 협력자로 활동했습니다. 이 도구는 인간학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가속화하여 패턴을 식별하고 번역을 제한하며 인간 연구자가 조사할 수 있는 이상현상을 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딥마인드 프로젝트 이타카는 2022년 3월 네이처에 발표되었으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자니스 아실레, 테아 서머실드 및 그들의 동료들이 개발한 이타카는 고대 그리스 텍스트를 위해 특별히 손상된 색임을 복원하고 텍스트를 지리적 및 시간적 기원에 귀속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법론은 대규모 고대 텍스트 코퍼스를 학습한 심층 신경망을 사용하여 누락된 문자를 예측하고 언어적 패턴을 식별하며 스타일 특성에 따라 색임의 연대를 추정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른 고대 문자에도 확장되었습니다. 로제타석에 대한 함의는 중요합니다. 수천 개의 고대 텍스트에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면 단지 하나의 돌이 아니라 언어의 모든 생존 코퍼스를 활용하여 시스템은 개별 텍스트에서 작업하는 개별 인간학자가 결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미세한 스타일적 차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단어 선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개념이 서로 다른 문서,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노제타석과 그 평행 텍스트인 기원전 238년의 카니푸스 칙령, 기원전 217년의 라피아 칙령, 그리고 TMIC 시기에 다른 생존하는 세노달 칙령에 적용되었을 때 AI 분석은 단순한 번역 변베리에이션을 넘어서는 이집트어와 그리스어 버전 간의 체계적인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는 정치적입니다. TMIC 칙령의 그리스어 버전은 그리스 청중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왕을 그리스 정치 철학에서 친숙하게 여겨지는 후원자, 보호자, 질서의 보증자로 제시합니다. 이집트어 버전은 서로 다른 주제를 강조합니다. 왕은 신성한 존재로서 인간과 우주 질서 사이의 중재자이자 이집트의 우주적 균형과 정의 개념인 마얏을 유지하는 역할로 페리오닉 전통에서 익숙한 용어로 소개된다. 두 가지 표현 방식은 모순되지 않지만 서로 다르다. 이는 복잡한 선전 작업을 드러내며 동일한 통치자를 서로 다른 청중에게 다르게 제시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령을 작성한 제사장들은 자신의 청중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 식민지 개척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집트 신자들이 원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텍스트를 창작했다. 인공지능 분석은 이러한 차이를 정량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개별 학자들의 해석에 의존하는 대신 계산 언어학은 톱 문서 전체에서 단어 선택, 강조 및 수사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나타나는 패턴은 일관성이 있다. 이집트 버전은 종교적이고 우주적인 주제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그리스 버전은 정치적이고 이익을 주는 주제를 일관되게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는 개별 번역자들이 도입한 무작위변, 베리에이션이 아니다. 이는 일관된 선전 전략을 반영한 체계적인 저금이다.
로제타 스톤의 데모틱 버전은 계산 언어학자들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데모틱은 세 가지 문자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적게 연구되었다. 데모틱은 바른 문자들보다 덜 주목받았다. 상형 문자는 그들의 시각적 드라마와 기념비적인 건축과의 연관성 때문에 학문적 관심을 끌었다. 시각적 드라마는 그들을 두드러지게 만들었다. 그리스어는 고전학자들이 이미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고전 교육 덕분에 그리스어는 즉시 접근 가능했다. 데모틱은 그 두 가지 사이에 위치했다. 상형 문자처럼 시각적으로 인상적이지도 않고 그리스어처럼 즉시 접근 가능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데모틱 연구는 상형 문자 연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했다. 이 분야는 많은 년간 자원이 부족했다. 출판된 데모틱 텍스트의 양도 적다. 자료가 한정적이다. 사전과 문법서도 포괄적이지 않다. 상형 문자의 것들만큼 포괄적이지 않다. 학문적 인프라는 덜 발전되어 있다. 지원 인프라는 뒤처져 있었다. 마크 데포아는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 마크 데포아는 그 노력을 이끌어왔다. 그의 데모틱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의 증가에 기여했다. 그의 노력은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디지털 자원을 확장했다. 인공지능 도구가 로제타 스톤의 데모틱 버전에 적용될 때 산형 문자 및 그리스어 버전과 비교하고 더 넓은 범위의 데모틱 행정 및 문학 텍스트와 비교할 때 이전의 학문에서 완전히 특징 지어지지 않았던 패턴이 나타난다. 텍스트가 대규모로 분석될 때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다. 데모틱 버전은 단순히 상형 문자 텍스트의 필기체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체 변형이 아니다. 그것은 데모틱 행정문서의 수사적 관습으로 작성된 독립적인 구성이다. 그것은 독립적인 글쓰기의 형태이다. 다른 데모틱 문서에서 나타나는 구문과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형 문자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문은 더 넓은 데모틱 관행과 연결된다. 그것은 사제들이 아닌 교육받은 이집트 서기관들의 언어적 등록을 반영한다. 그 등록은 행정적 맥락에서 일하는 서기관들에게 적합하다. 멤피스 법령의 세 가지 버전은 한 저자가 하나의 원본을 세 가지 문자로 번역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아니다. 그것들은 각각의 문자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공통된 개요에서 작업했지만 각자의 전통에 맞는 관례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는 청중을 위해 언어를 맞춤화했다. 이 돌은 번역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원본 텍스트에서 직접적으로 변환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 가지 평행한 구성이다. 서로 다른 독자를 위해 설계된 평행한 구성이다. 이 구분은 문서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 구분은 우리의 해석을 전환시킨다. 번역은 하나의 원본과 파생된 복사본을 암시한다. 번역은 하나의 소스 텍스트를 제안한다. 평행한 구성은 조정된 메시지를 암시하며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청중을 위해 서로 다른 버전을 작성한 선전 캠페인을 의미한다. 조정된 메시지는 이를 생각하는 더 정확한 방법이다. 톰 국가는 정교했다. 행정은 목표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이해했다. 그것은 정당성이 서로 다른 집단을 위해 서로 다른 주장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정당성은 맞춤형 호소에 의존했다. 그것은 다수의 언어적 및 문화적 전통에 능통한 서기관들을 고용했다. 국가는 문화적이며 언어적으로 다재다능한 서기관들에게 의존했다. 그것은 그리스인에게는 그리스인으로, 이집트인에게는 이집트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서를 생산했다. 이 텍스트들은 각기 다른 대중을 향해 이야기하도록 의도되었다. 로제타 스톤은 이러한 정교함의 증거이다. 이 돌은 의도된 다국어 국가 정책의 명확한 증거이다. 이 돌을 소장하고 있는 대형 박물관은 이 다채로운 이미징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분석에 기여해왔다.
다채로운 이미징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사용하여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을 드러낸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모된 표면 세부 사항은 때때로 복원될 수 있다. 원래 색으로 강조된 비문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페인트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다. 손상 패턴을 분석하여 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엘라 레굴스키 대영박물관의 이집트 서면 문화 큐레이터는 이 작업의 일부를 감독해왔다. 박어를 읽는 것은 고대 문헌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박물관의 더 넓은 학문적 틀을 나타냅니다. 다중 스펙트럼 분석 결과 돌의 표면이 일반적인 관찰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개의 텍스트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읽을 수 없습니다. 돌의 상단에 있는 상형 문자 부분이 가장 파편적입니다. 원래는 더 긴 텍스트였던 것 중에서 겨우 14줄이 남아 있습니다. 악마적인 부분은 더 완전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마모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부분은 가장 온전하여 해독의 주요 열쇠로 작용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손상된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은 남아있는 텍스트를 유사한 공식 언어를 포함한 대마초와 라피아의 법령의 평행 구절과 비교하여 가능한 복원을 제안했습니다. 기계학습 시스템은 누락된 부분이 무엇을 말했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인간학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가설을 제공합니다. 리처드 파킨스는 옥스퍼드의 고고학자로 영국 박물관의 큐레이터로 활동하였으며 2005년에 로제타 스톤에 대한 결정적인 학문적 소개를 저술했습니다. 그는 계산 분석이 돌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미치는 함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 돌이 고립된 객체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더 넓은 텍스트 전통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토믹 사제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복하여 발행한 법령들입니다. 2308년의 카니푸스 법령은 토미 3세를 기리며 2217년의 라피아 법령은 타미 4세 필리파 토르의 수에키드 제국에 대한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2109년의 멤피스 법령은 토미 5세 에피피스를 기립니다. 이후의 통치에서 발행된 추가적인 법령들은 파편적인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텍스트들을 함께 분석할 때 고립된 문서가 아닌 코퍼스로 취급하여 사제들이 토믹 국가와 협상한 방식에서 패턴이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령의 언어는 진화했습니다. 사원에 부여된 혜택이 변화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사적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멤피스 법령은 위기의 순간을 반영합니다. 토미 5세는 부모의 죽음 이후 어린 시절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초기 통치는 원주율의 반란, 외세의 침공, 정치적 불안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멤피스 법령은 불확실한 시기에 사제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권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단어 선택과 강조에 대한 인공지능 분석은 법령의 언어가 이러한 맥락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사원에 부여된 혜택은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합니다. 어린 왕에 대한 칭찬은 비정상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의 은총에 대한 주장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텍스트는 지나치게 항의합니다. 그 자체의 강렬함을 통해 선전의 이면에 있는 불안을 드러냅니다. 계산 분석은 토믹 궁정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궁정이 직면했던 정치적 압박을 반영하는 패턴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멤피스 법령이 이전과 이후의 법령과 어떻게 다른지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헌학적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정밀함으로 이 돌을 역사적 순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함의는 로제타 스톤 자체를 넘어 확장됩니다. 고대 텍스트 분석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방법론에는 신경망, 패턴 인식 알고리즘, 고전적 코퍼스에 훈련된 대형 언어 모델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고대 연구의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손상된 비문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익명의 텍스트는 속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적 변화는 전례 없는 정밀도로 추적될 수 있습니다. 위조는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 선택이나 스타일적 특징을 식별함으로써 감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분야는 학자들이 고대 문헌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은 존재하는 가장 유명하고 많이 연구된 고대 문서 중 하나로 이러한 새로운 방법론을 위한 사례 연구로 작용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200년 동안 여러 세대의 학자들에 의해 분석되어 온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드러낼 수 있다면 덜 연구된 텍스트에 대해서는 무엇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박물관의 보관실에서 수천 개의 미발표 파피루스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고대 이집트 문학의 전체 생존 코퍼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서 어떤 패턴이 드러날까요? 그 가능성은 상당합니다. 도구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집트 학자들은 샹폴롱이 상상하지 못했던 자원으로 작업할 것입니다. 로제타 스톤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고대 선전의 조각, 잃어버린 언어의 열쇠, 학문적 성취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텍스트가 세 가지 스크립트로 나타났고 그것이 상형 문자를 여는 열쇠였으며 222년에 신비가 해결되었다는 대중적 내러티브는 보다 미묘한 이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텍스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정된 선전 전략을 위한 평행한 구성물입니다. 해독은 단일한 계시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0이 시작하고 샹폴롱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계산 도구가 이전 방법으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미묘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222년에 신비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초가 놓인 것은 222년입니다.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석은 샹폴롱의 해독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를 확장했습니다. 그것은 이 돌을 단순한 번역이 아닌 정교한 정치 문서로 드러내며 정복된 인구와 외국 왕조가 정당성을 협상하는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멤피스 법령의 세 가지 버전이 서로 다른 청중을 위해 서로 다른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버전은 의도된 독자와 공감할 수 있도록 계산된 주제를 강조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상형 문자 및 그리스어 버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데모딕 텍스트가 신중한 분석을 보상하는 수사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돌은 고립된 보존의 기적이 아니라 사제의 법령 전통 속에서 톰 상태와 이집트 종교기관 간의 진화하는 관계를 드러내는 많은 문서 중 하나로 적절한 맥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돌은 이러한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될 때 더 흥미롭습니다. 선전은 더 정교해졌고 정치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법령을 작성한 사저들과 그것을 해독한 학자들의 업적은 그들이 이룬 성취의 전체 범위를 이해할 때 더 인상적입니다. 로제타 스톤은 그냥 해결된 퍼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통찰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인공지능 분석은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신장입니다. 샹폴롱은 1822년에 그 문을 열었습니다. 2세기 동안의 학자들이 그 문을 통과했습니다. 21세기의 계산 언어학자들은 이전 세대가 존재를 모르던 방들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샹폴롱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계산적입니다. 이 돌은 1802년부터 지금까지 대형 박물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의 방문객들이 이 돌을 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이야기의 간단한 버전, 상형 문자를 열어준 열쇠, 세 가지 문체로 된 동일한 텍스트, 2세기 전 해결된 신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설명은 간단하지만 불완전합니다. 더 풍부한 이야기는 더 복잡합니다. 더 풍부한 이야기는 더 흥미롭습니다. 더 풍부한 이야기는 인공지능 근석이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가지 텍스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선전 작업에서 조정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평행한 구성입니다. 그들은 정복된 사제와 협상하는 외국 왕조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권력의 주고받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지지에 대한 정당성을 교환하는 고대의 거래 조건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21세기가 개발한 도구로 읽을 때 샹폴롱이 추출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과
대중적인 서사가 전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돌은 여전히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것들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하는 것은 오래된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해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로제타 스톤은 세 가지 목소리로 톰 세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듣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